네, 오늘은 저희가 여의도 네. 국회로 왔습니다. 네. 네, 고양시 병 이기헌 의원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K컬처밸류 관련해서 고양 포럼이 이 문제를 좀 논의를 했었는데 네. 사실 그때 우리 의원님께서 네. 오셔서 좀 많은 의견을 주시려고 준비를 많이 하셨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일정이 도저히 안 맞아서 그때 이제 못 오셔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대한체육회, 축구협회, 배드민턴협회에 현안 질의가 있었고 그날 정몽규 회장, 홍명보 감독, 이임생 이사 등이 출연하면서 저희들 현안 질의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근데 그 질의를 빼고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네. 그날 부득이하게 고양신문 주최 토론에 참석하지 못해서 저도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이게 워낙 또 지역에서 관심이 많은 이슈다 보니까 이기현 의원은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금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의견을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중요한 것은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고 조건이 어려워져서 사업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잘 갔으면 좋았을 텐데 잘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누구의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중단된 사업을 다시 어떻게 재개할 것인지 다시 어떻게 고양시 성장 동력으로 만들고 방송 문화 콘텐츠 사업의 선도 도시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더욱더 발전된 방향, 빨리 갈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내는 것이 경기도의 역할이기도 하겠지만 저희 정치인들의 역할이고 또 고양 시민들이 같이 손잡고 가야 할 그러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속도감 있게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다. 저희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중단돼서 다시 시작될 수 있는 K컬처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 이런 각오의 말씀을 또 한번 드립니다. 향후에 이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또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야 된다. 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쉽게 표현하면 경기도와 이 사업을 맡아서 진행하려고 했던 기업인 CJ가 이제 합의 이혼을 한 겁니다. 위자료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협상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여서 정부기구와 그다음에 민간기업의 협상의 문제여서 저도 그렇고 고양시민도 마찬가지로 시민들도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정보도 충분하지 않고요. 이 문제는 이제 거의 다 와 있습니다. C1, C2, C3 부지에 대해서 경기도가 다시 CJ로부터 지분에 대한 요구 없이 다시 확보를 하게 됐고요. 또 지금 남아있는 호텔 부지도 마찬가지로 경기도가 이제 다시 가져오게 됐는데 이 사업 관련돼서는 마무리 협상은 두 당사자들에 맡겨놓고 저희들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장항동 100만 평 중에 핵심 이 10만 평의 K컬처 밸리를 어떻게 고양시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내는데 기여하는 단지를 만들 것인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답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CJ 입장에서는 아레나 하나 줘놓고 앵커 시설이죠. 문화시설 놓고 그 옆에 호텔, 레지던스, 상업용지 등으로 해서 수익을 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아레나 하나 짓다가 지금 좌초된 사업이거든요. 경기도가 이 사업을 그대로 인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적어도 저희하고는 약속이 돼 있고 CJ하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는 아레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공사 재개해서 짓는 것이 1번이고 나머지는 아레나뿐만 아니라 아레나를 백업할 수 있고 K컬처 밸리라고 하는 명실상부한 문화 대단지로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시설들을 나머지 부지에 들여오게 할지 경기도와 고양 시민들이 신속하게 잡아서 합의하고 집행해내는 것이 지금 저희의 과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뼈대가 올라가다가 멈춰버린 그 아레나 그걸 보면 이제 되게 가슴 아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 저희 집에서도 매일 보이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어느 시점 정도에서 이게 재개될 수 있다라고 혹시 좀 뭐 예상하실 수가 있을까요? 적어도 CJ가 더 이상의 권리관계를 주장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경기도는 이 사업을 힘있게 진행할 수 있는 일단 토대는 갖췄습니다. 경기도가 직접 민간 기업이 됐든 아니면 GH를 직접 활용하든 속도감 있게 설계도면 바로 인수해서 설계도면 도면대로 원형 그대로 아레나를 먼저 건설하고 거래는 선설하는 과정에서 이것의 운영 주체인 민간 기업들 CJ든 하이브든 카카오엔터든 에이지든 이런 기업들과의 운영과 관련된 장기 대화가 될 텐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비딩을 좀 시작해야 될 것이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아레나 하나로 안 됩니다. 아레나와 그리고 아람누리 그리고 관람시설로 대한민국의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킨텍스 그리고 새롭게 많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는 미디어 아트의 전문적인 전시 시설을 호수공원 인근에 이렇게 배치하는 것 한예종의 유치 문제까지 같이 엮어서 고양시의 이런 복합적인 문화예술 생태계를 완성해내는 것 이 아레나의 건립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그 길로 만들어 가겠다 이런 약속을 좀 드립니다. 근데 고양시는 또 이 문제 좀 해법을 위해서 뛰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고양시가 이 사업에 꼭 남처럼 빠져 있는데 좀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K컬처 밸리 대단지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고양시의 역할이 어느 누구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경기도 땅에서 경기도가 책임지고 건설하는 문제가 아니라 킨텍스, 아람누리, 아레나, 미술관, 또 호수공원의 재구조화 등 이것들이 총체적으로 같이 고민되고 설계해야 하는 것이 고양시의 역할입니다. 먼 산 쳐다보듯이 진행되고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다. 고양시가 이 문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이루어지길 것을 바랍니다. 시민들과 이제 소통 부분 네. 이 문제에 관해서 혹시 뭐 어떤 방법이 있으신지.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얘기를 더욱더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유치하고 싶어하는 현대미술관, 한예종의 분업 문제, K컬처밸리 전체에 어떠한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완성적인 문화도시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시민들과 더 소통하고 듣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국회가 이제 개원한 지 4개월이 벌써 지났습니다. 생각보다 힘들었다 아니면은 보람이 있었다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양시를 문화도시로 만들겠다는 제 욕심 때문에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스스로 신청해서 보임받아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예전에 청와대에서 민정비서관 하면서 권력기관 개혁 작업들을 했었는데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위원회에 보임돼서 2개의 상임위를 같이 하면서 정보위원회에서 이제 국정원 개혁 관련된 역할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둘 다 대한민국의 발전과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의정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대표로 발의하신 의안이 있으면은 하나 정도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지금 10여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 발의하는 법안은 한 500여 개가 있습니다. 제가 1번으로 발의했던 법안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만 여당이 워낙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요. 아직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통과된 것은 공공 디자인물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장애인, 노약자, 소수계층의 사람들이 그 디자인에 접근하지 못하는, 글을 읽을 수 없다든지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것을 기본법의 정신으로 담는 그런 법률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소외계층들이 대한민국이라는 큰 국가 공동체에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정치하는 이익이 돼서 반대표, 기권표 한 표도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어서 지금 법이 통과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국감에서 나는 이 문제를 꼭 다뤄야 되겠다 지금 준비하고 계신 뭐 그런 주요한 내용이 있으면 몇 가지만 좀 이야기해 주세요. 대한민국 체육계가 21세기에 맞는 체육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한체육회도 그렇고 그날 문제가 됐던 협회는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크리스만 감독 선임 관련된 축구협회 독단,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현대 집안의 31년 통치 속에서 축구협회라고 하는 거대한 대한민국의 가장 큰 종목단체가 어떻게 망가져가고 있는지를 제가 목도했고요. 그리고 배드민턴 협회의 안세영 선수의 문제를 통해서 아직도 봉건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안세영 선수가 17살 국가대표가 됐는데 최근까지 약 7년 동안 세계 1위의 높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였는데 선배들뿐만 아니라 감독 코치진의 빨래까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협회만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런 종목단체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체육회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체육 그리고 엘리트체육이 합쳐져 있는 모양새인데 페달은 엘리트체육에만 있지만 생활체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엘리트체육이 굉장히 작습니다. 고양시도 여러 가지 생활체육 단체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자기들이 자생적으로 돈을 만들고 시설도 준비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자체나 정부의 일부 지원은 있습니다만 국가의 국력에 맞지 않는 지원입니다. 체육회 아주 고질적인 봉건적 병폐를 시급하게 개선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번 국감에는 이 문제를 좀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이번 국감 때 대한민국 정부가 바로 쓰고 정의가 반드시 바로 쓸 수 있도록 국감에서 권력이 왜곡되고 독선과 독단이 판치는 이러한 권력에 대해서는 분명히 견제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지역 문제도 좀 여쭤볼게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K컬처밸리 사업 외에 의원님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지역 현안으로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어떤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목전에 와 있는 건 선도지구 지정 문제입니다. 네, 재건축 문제 관련돼서 지금 주민동의율이 높은 곳을 먼저 이제 선정이 하게 될 텐데 이제 고양시가 선정하겠죠. 왜곡된 정보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닌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선도단지가 지정이 돼서 이후에 이주를 하시고 그다음에 철거하고 새로운 단지들이 이제 만들어질 텐데 과정에서 저희들이 할 역할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품격과 도시의 격을 지켜나가면서 재건축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고양시 전체의 재건축 단지가 아니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주민들과 시민들의 시너지 효과가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양시민 그 다음에 우리 고양시민 독자 여러분들에게 또 영상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올여름 참 더웠습니다. 저희가 열대야가 한 50일 정도 기록이 됐고 제주 같은 경우는 약 70일까지 기록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기후학자들 얘기하면 10년 후에는 수도권의 열대야 날짜가 100일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막는 일도 중요한 문제이고 이 문제는 정치하는 저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우리 고양 시민들이 다 손잡고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여름은 갔고 이제 계절이 바뀌었는데 이 찬바람에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 그리고 가정에 평안 있으시기 바랍니다. 고양 시민 여러분, 일산 동구 주민 여러분 인사드려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